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이 갈수록 맛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다 맛이 간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이 자기와 나이가 30살 차이가 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싸웠습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본회의 발언에서 사퇴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행태를 도자기 밀수 행태라며 강력 비판하자 민주당의 문정복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 류호정 의원이 끼어들면서 발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의사당 한켠에서 이들이 고성과 막말, 삿대질을 하며 감정 싸움을 벌인 행태는 어제의 자매 동맹에서 원수지간으로 돌아선 좌파 세력들의 행태가 실소를 자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외교 행랑이 아닌 이삿짐이었다며 사퇴한 박준영을 감싸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심한 집권당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왜 문제가 더 심각한 임혜숙은 놔두고 박준영을 사퇴시켰느냐는 의혹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적인 변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문정복은 이름도 그렇고 처음 보도된 사진도 그렇고 처음엔 남성 의원인 걸로 판단됐었는데 이어진 기사들이 문정복을 여성 의원으로 설명을 따로 붙이면서 성별이 구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자신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싸움의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그 다음 날 이번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도덕성도 자질에도 문제가 드러난 임혜숙을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습관적으로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윤희숙 의원을 겨냥해 문정복이 윤 의원도 능력은 안 되는데 여성이라 국회의원이 된 건가요? 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임혜숙 부적격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공통된 입장이었고 여성계도 나서 임혜숙 임명을 반대했었는데 문정복이 왜 윤희숙 의원만 겨냥했는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민주당 문정복의 윤희숙 비판은 야당과 여성계, 국민 다수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집권당 의원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비판 여론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막말 공격을 한 것이라면 그 저질스러운 의도로 인해 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사무총장에 의하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처음 배지를 단 문정복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시흥시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공천을 받고 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을까? 그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의 여성본부에서 활동했었고 문정권 출범 후엔 청와대 비서실에서 선임 행정관까지 하다가 공천을 받고 호남세가 강한 시흥시에서 순탄하게 의원 배지를 단 케이스였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발 낙하산 공천 의혹이 짙습니다. 민주당은 윤호중, 정청래, 홍익표, 김남국, 추미애 등 막말러가 줄비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성 막말러가 한 명 추가된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국민 다수로부터 퇴출되어야 할 방송 진행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어준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칭송을 쏟아내는 등 빈축을 사는 행동을 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김승호는 김어준 방송에 나와 천재시다라고 추켜 세우는가 하면 김영민은 덕분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며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퇴출되어야 할 진행자를 추켜 세우는 이들 여당 의원들이나 칭찬을 받고 희희낙낙하는 김어준이나 마시간 좌파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가 스승의 날을 맞아 케이크를 선물 받았다며 사진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3단 케이크 모양이나 케이크에 적힌 내용이 이름만 빼고 나머지가 다 똑같아 보낸 자가 동일 인물이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스승의 정신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이들에게 스승의 날 케이크를 보낼 리 없고, 또 이들을 스승으로 축켜 세우는 자체가 스승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 케이크 출처 관련해 딴지일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딴지일보를 운영하는 김어준이 보냈거나 이것과 관련된 자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세계에 갇힌 그들만의 스승의 날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세력이 김어준 방송에 의존하면서 보궐선거 운동을 하다 대참패를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김어준 방송 사수에 나서고 심지어 개인 김어준을 축켜 세우는 행태를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현 주소가 어딘지 또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정권과 김어준이 동반몰락해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대선 후보들의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공약입니다. 국민과 국가 경제의 어려운 부분, 가려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퍼주기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박용진이 이재명 공약은 달러 찍는 미국 수준이 돼야 지킬 수 있는 공약이라는 비난이 나왔을까? 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 공약엔 과도한 분배 논리는 성장 의욕을 떨어뜨려 오히려 복지도 어렵게 한다는 위험성, 또 폭발적인 세금 징수로 이어져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기도마저 엿보입니다. 선심성 공약 경쟁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는 그럴듯한 공약 명칭과 슬로건으로 포장된 포퓰리즘 경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한국 정부의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 국정 운영에도 지금까지 버텨나오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의 뛰어난 기업들의 우수한 국제 경쟁력과 노력 덕분이라 할 것입니다. 무능한 정치인들이 까먹는 것 이상으로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우수하고 성실한 국민의 노력이 있기에 무능한 문정권으로 의해 초래되고 있는 국가적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